변호사라는 업계에도 일반인들은 잘 몰랐던 변호사의 어떤 면, 변호사가 상대할 때 어떤 팁 이런 것들도 좀 있을까요? 그 내용 증명 혹시 받아보셨어요? 받아보진 않고 들어는 봤어요. 네. 내용 증명은 당사자가 쓸 수도 있고 당사자를 대리하는 변호사가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법원에서 오는 소장이랑 변호사가 대리해서 작성하는 내용 증명을 같이 좀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법원에서 오는 문서는 진짜 어떻게 보면 공적인 문서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 판결문이다. 판결문은 이거는 저희가 뭐 상소를 하지 않는 이상은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이 맞는 내용이잖아요.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이렇게 확정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저희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다툴 수가 없어요. 근데 내용 증명은 일방 당사자의 주장이 담긴 문서예요. 거기에 설사 변호사가 작성한 문건이라고 하더라도 일방 당사자의 주장이 담긴 거기 때문에 잘 읽어보면 반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법원에서 온 문서와 내용 증명을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기 있는 게 다 맞다라고 생각하고 가끔은 이제 제대로 된 법률 검토를 받지 않으시고 내용 증명을 왔다는 사실만으로 거기 있는 내용이 전부 맞다라는 전제하에 대응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냥 곧바로 포기해 버리시는 분들. 내용을 보면 변호사들은 읽어보면 알아요. 아, 이게 무리한 주장을 하는구나. 아니면 진짜로 법리적으로 맞는 이야기를 적어서 소송 안 가고 합의로 끝내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변호사들은 읽으면 알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내용 증명은 법원의 판결문이 아니니까 반드시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거기 적혀 있는 내용이 특히 법리적인 부분들은 맞겠지만 사실관계나 이런 부분은 이제 일방 당사자의 주장이 담긴 부분이니까 그걸 충분히 전제로 대응해서 다툴 수 있다. 그렇죠. 충분히 대응해서 다투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일반 분들이 대형 로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직장인으로 치면은 대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다르듯이 로펌은 어떻게 다를까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거 신문으로 접한 건데 작은 데는 뭐 예를 들어 여성 변호사가 이제 출산휴가나 뭐 육아휴직을 하고 싶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 보니까 장기간 자리를 비우는 게 쉽지 않고 또 요새는 좀 많이 개선이 된 것 같긴 한데 대형 로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맡고 있는 사건이 예를 들어 3년 동안 소송이 진행이 돼요. 그럼 제가 만약에 빠지더라도 다른 분들이 이제 제 일을 대신해 주실 수가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죠.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대형 로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학의 기회라든지 아니면 다른 대기업으로 이제 파견을 가는 기회라든지 이런 거를 제공해 주는 데들도 많이 있어요. 선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대형 로펌에서는 그만큼 제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도 더 많은 것이고 보고 배우는 게 많죠. 그러면은 그 변호사를 꿈꾸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어쨌든 직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여기 들어와서 보실 테니까 그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아, 변호사는 저는 기본적으로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의 삶을 본인이 선택해서 되게 자주적으로 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법이라는 거는 쓸모없는 데가 없거든요. 어디서든지 제가 어떤 순간에 있든지 저를 필요로 하고 찾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변호사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고요. 되고 싶은데 고민이 되신다. 그리고 그 고민의 이유가 뭐 내가 될 수 있을까? 라는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거면 제가 도와드릴 수는 없지만 이건 본인이 극복을 하셔야 되는 문제인 거고 변호사가 좋은 직업일까 아닐까라는 걸 고민을 하신다면 그래도 저는 그 비교적 좋은 편인 것 같다에 한 표를 드리고 싶어요. 여성이 하기에도 괜찮은 직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시간을 되게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 있고 업무 형태도 본인이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제 할 수 있어요. 물론 꼭 소속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소속된 곳에 이 룰을 따라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개업이 아무래도 좀 자유롭다 보니까 자신의 일을 자기가 선택해서 할 수가 있어요. 아,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쓸 수 있겠네요. 일반 직장인들보다는. 그렇죠. 경력 단절의 위험이 좀 적다. 그것도 큰 메리트네요. 네, 큰 메리트예요. 그 변호라는 일은 어쨌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는 좀 어떠셨어요? 제가 지금
머리를 스쳐가는 몇 개의 사건들이 지나가는데 그래서 사실 변호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짜 확실하게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생각이 들 때 고민스러워요.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게 맞나. 그리고 도와주면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구속이 될 수도 있거든요. 구속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을 변호를 하면 이분이 끊임없이 이제 저 감옥 갈까요? 어떡할까요? 끊임없이 이제 하시기 때문에 사실 보고 있는 사람도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그럴 때마다 아 이래서 변호사한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복무하는 존재다라는 게 그런 취지가 뭐 변호사 윤리라든지 이런 거에 적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를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만큼 잘못을 했는데 이만큼 벌을 받게 하면 안 되지. 어쨌든 이 사회의 전체적인 질서와 선을 지키는 일이지 라고 다독이면서 이 사람이 이만큼이 아니라 이만큼만 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도 되게 힘들어요. 사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검사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똑똑한 분들이 이만큼 지금 죄를 저질렀다고 갖고 온 거잖아요. 근데 요만큼 줄이려면 진짜 그 성공률이 정말 낮거든요. 요만큼만 벌을 받게 하시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쉽지는 않다. 근데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고 가끔은 제가 걸리기도 하니까 걸리면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만약에 가족분이 그런 상황에 처하셨으면 분명히 이런 일은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으실 거예요. 이 정도로 잘못하진 않았어요. 이렇게. 그 역할을 해주시는 거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변호사라는 직업이 좀 가장 힘들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으셨어요? 좀 전에 질문이랑 연결이 되는데 저는 이만큼만 잘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만큼 잘못했다 그래서 법정 구속될 때. 아, 이걸 확신했는데? 네, 확신했는데 그때가 제일 힘들죠. 사람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모든 거를 저희한테 알려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못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원인은 한 가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누구나 한 번씩 변호사라면은 그런 경험을 한다고들 하긴 하는데 멀쩡하게 돌아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감옥을 가야 된다라는 상황이 있고 그 사람이 내가 변호한 사람이다라고 그러면 마음이 안 좋죠. 그런 게 힘드시구나. 네, 힘들죠. 그럼 반대로 마지막으로 가장 보람 있으셨던 반대 경우요, 반대 경우. 이게 되게 쉽네요. 네, 형사 쪽이 형사 일을 하다 보면은 이런 좀 희열 같은 걸 느낄 때가 많이 있는데 이제 구속됐다가 무죄해서 나오시는 경우 진짜 드물거든요. 정말 드물어요. 그런 경우가. 그거를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그때 그 희열, 그 중독성. 아, 이 맛에 변호사를 하지. 약간 그런. 그 정도예요? 방방 뛰죠. 그리고 막 가족분들한테 전화 오면은 이제 또 해피하고. 네. 그분의 억울함을 풀어줬다는 그런 즐거움. 네, 억울함도 그렇고 제가 감옥에 갔다 오지 않았지만 마치 제가 풀려난 듯한 그 해방감 그런 게 있거든요. 네. 변호사가 되게 멀리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주변에 되게 많은 변호사들이 있거든요. 어려운 일 생길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쉽게 찾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